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수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저와 함께 보시고 나면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이 장면 기억이 날 겁니다. 당시에 영수님께서 술을 마시고 이제 쓰러졌을 때 영수가 하이볼 드실 분 하면서 드립을 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왜 저러냐? 아무리 그래도 쓰러진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는 고의적으로 영숙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이전부터 영숙에 대해서 영수는 뭔가 불편한 듯한 제스처를 취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이와 같이 무알코올 맥주를 영숙에게 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혹은 현숙과 옥순, 영자와의 2순위 데이트에서 옥순과 영자가 보고인 앞에서 스킨십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데이트를 한 옥순에게 정말 너무 놀랬다, 너무 설렜다 라고 얘기를 말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분노였어요. 저도 모르게 영숙이나 옥순 그리고 현숙 이런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분명히 그는 자기 소개 때만 해도 상당히 아름다운 말들을 그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출연진에게 말했단 말이죠. 나는 모든 것이 다 받아줄 수 있다. 가족이라면 그런 것도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등 그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밤에서의 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영수님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영수가 왜 그러지? 내가 지금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워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이 모습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부분이 이번 8화 때 나오고 있는 영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수는 정숙과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보다 끊임없이 말이 바뀝니다. 두 명인데 이번엔 한 명이 달라. 그 한 명과 대화를 해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막상 영숙을 만나서는 그 마음이 그대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은 여전히 이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9화 예고편에서 본 것처럼 나는 정숙님이랑 기회가 된다면 내일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분명히 현숙과 1순위인 것처럼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말이 또 바뀌어요. 또 정숙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현숙과 얘기를 해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방금 제 목소리가 올라간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수를 보고 도대체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영수는 이제 막 이런 연애의 세계에 눈을 떠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고 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거다. 그런 해석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은 저와는 결이 다르지만 일리가 있어요. 혹은 다른 분들의 설명처럼 영수는 자기 파괴적인 행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해석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가 언뜻 떠오르신 생각이 있겠죠.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저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 장면을 찾으셨나요? 저번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당시에 정숙님께서 공연 거실에 안 왔는데 다시 안 오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영수가 카메라를 딱 보면서 자, 지금처럼 턱에 손을 딱 대고 카메라를 딱 보면서 이와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원본으로 보면 바로 이 표정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표정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왜 그때 영수는 지금처럼 정숙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이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기서 저는 영수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그의 표정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들킨 듯한 그런 표정이지 않을까요? 그는 공연 거실에 있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혹은 정숙이 없는 동안 현재 카메라와 제작진 측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영수는 데이트 내내 상당히 애매한 말들을 던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숙에게는 난 기분 되게 좋은데 내가 1순위구나 라고 하지만 기분 좋은데 라고 얘기를 했지 나도 너가 1순위야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 정숙님이랑 기회가 되면 얘기해보고 싶어. 왜냐? 나는 너가 1순위라고 한 적 없거든. 현수가 잘 들어봐. 나는 기분이 좋다고만 얘기를 했지 남녀가 만나면 스킨십을 할 수 있다고만 얘기를 했지 내가 너랑 연애를 하고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 더 나아가 영수는 연애를 하게 되면 또 말이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너랑 연애를 한다는 거는 단지 너의 지분이 가장 클 뿐이야. 내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안 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왜 자꾸 세상에 있는 그 연애 관념으로 나를 규정해? 라고 빼지 않을까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또 비슷한 패턴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가 결혼을 한 거는 그냥 법적인 관계고 우리가 서로 간에 목표가 있어서 결혼한 거야.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 거지. 너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 라고 했던, 일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했던, 당시에 그 영수와 영숙이 1대1 데이트에서 했던
그 얘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다면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이 오케이입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일에는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 논리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때까지 우리는 늘 피해자의 시선으로 혹은 다른 여성 출연자들의 시선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감정이입에 대해서 그런 영수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했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혹은 정숙의 감정이입이 되어서 영수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답답해. 분명히 내가 1순위라고 해놓고는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왜냐? 영수는 분명히 내가 1순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하면서 구와 예고편에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혹은 요 구석에 있는 영자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하면서 그 당시에 영자님처럼 그냥 이런 분이구나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심 영수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 형태에 분노하거나 그렇게 감정이입을 했단 말이죠. 이는 어떻게 보면 제작진의 서사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수를 피해자의 눈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자막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수가 좀 그렇다, 영수가 이상한 사람이고 영수가 가해자가 아닐까만큼 그런 의심을 계속 하게끔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쭉 이거나 시청자들의 여론을 보면 영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영숙이 바보다 아니다, 혹은 영숙이 이번에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아니다, 영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 영수를 순수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선이 상당히 부족했고, 저도 부끄럽지만 거기에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수를 비판하기만 했지 왜 영수는 그럴까 한번 객관적이고 좀 차분하게 구조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의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영수 같은,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전체 프레임에서 가해자로 보여지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있다고만 규정을 했을 뿐, 만약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과거에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용서라는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멋지 정말 뻔뻔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방조하는 건 아닐까? 라는 그 분노가 제 안에 되게 들끓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단계로 한번은 진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살아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즉 생존과 삶, 더 나아가서 인생이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영수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부터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민해오고 있는 저희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순수한 생각을 다양하게 듣고자 합니다. 왜 영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영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가 살아왔는지를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장면이 있다면 당시 4화 때 영수가 영자님께 나는 최근 들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나는 꾸미지 않아요 라고 했던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저는 영수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는 영수의 눈으로 여러분 한번 바라볼까요? 영수는 어떤 감정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혹은 옥순에게 나 정말 너무 놀랬다, 너무 설렜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던짐으로써 상대가 자신에게 오길 바라기를 할 뿐, 늘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화법을 구사했을 때 그는 어떤 감정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요, 어린 영수가 있습니다. 어린 영수가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은 영수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와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막 얘기를 들려와요. 그래서 어린 영수는 그 행동을 듣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야, 저기 보면 되게 괜찮은 거 있대, 야 저거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고 되게 좋은 거 같아,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다른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다. 그 말을 듣고 영수가 솔깃한 거죠. 그래? 정말? 하면서 그걸 따라서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던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을 친 거예요. 빤스런을 친 거죠. 속된 말로 도망을 쳤고, 졸지에 영수 혼자만 이걸 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밝혀지게 되고 독박을 쓰게 된 거죠. 그런 경험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집에 있는 그 주인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와가지고 영수를 딱 붙잡고 후드려 패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다 비위해요. 다 발가벗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얘는 거짓말쟁이고 이놈이 나쁜 놈이고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깽패를 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스러운 경험을 만약에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 그 영수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친구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처벌을 가한 어른들,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강한 분노와 증오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영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뭡니까?
이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느냐? 이제는 영수가 훨씬 더 진화를 한 거예요. 머리가 커졌죠. 머리가 커진 영수가 자신에게 옛날에 먹였던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보면 굉장히 좋은 거 있대. 저번에 내가 해가지고 엄청 그 아줌마 집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얻었거든. 너희들도 똑같은 이런 방법을 하면 너희도 얻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똑같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된 진보된 말로 매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똑같은 방법을 했고 이번에는 자신들 매겼던 그 친구들이 같은 방식으로 아주 그냥 네, 차마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이 당했던 그 경험에 따블 만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영수는 깨닫겠죠? 아,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나의 복수심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내가 조종할 수도 있겠네. 내가 더 이상은 무력한 한때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머리가 작은 그 영수일 때 그 경험을 내가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감정을 갖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내가 연애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애매한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이런 식으로 와서 자기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거나 나는 그저 나는 되게 기분 좋은데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더 보여줄까? 우리 나는 솔로에 나가면 내가 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나를 최선 선택하기만 한다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나를 앞에 두고 여자들이 싸우고 있네. 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될 거 아닐까? 모두가 차지하고 싶은 트로피가 된 그 존재가 어린 영수에게는 강렬한 전능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점점점 영수는 말을 통하여 세상을 통제하고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말을 통하여 본인보다 훨씬 더 큰 나를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수는 처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했다가 어느 순간 한 번은 꼬리가 잡혔을지도 몰라요. 에이, 저 사람 들어보니까 말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언어를 1차적으로 구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꼬드기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가 한 번쯤 상상을 초월하고 하는 실패를 겪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본인이 말을 통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말들이 와르르 무너져서 본인을 깔아뭉갰던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사업상 실패일 수도 있고 거래처의 실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런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수는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 어떤 것도 내가 내놓으면 안 되겠다. 말을 할 때는 정말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너무 놀랬다, 설렜다, 마음이 있다, 관심이 있다, 호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던져야 되고 내가 그 어떤 것도 확언을 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수는 2.0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2.0? 이번에는 지금 요 화법처럼요. 네, 놀랬다. 난 되게 기분 좋은데, 난 기분 되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간접 화법으로만 던져버리고 상대방이 알아서 그것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책임을 온전하게 상대방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때처럼요. 난 엄청 괜찮은 대안인데 라고 하면서 네, 나 엄청 괜찮은데 라고만 했지 내가 옥순을 1순위로 선택한 적은 없고 나 스킨십 할 때도 옥순이랑 스킨십 했다고 얘기한 적 없어. 나 차에서 그냥 손을 잡고 스킨십 한다고만 얘기를 했을 뿐 손을 잡은 건 옥순이야. 그런 식으로 논리를 계속해서 구성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말은 한편으로는 자기 방어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점점점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장치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말과 실제가 조금씩 괴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영수는 어린 나를 저버리고 더 큰 나로 거듭하기 위해서 더 큰 무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만 했을 뿐 실제 이 상처는 이 고통은 그 당시에 속았던 그 경험은 아직까지도 그의 안에 쓰라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는 마음속에서 이 장면이 무한하게 반복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조금이라도 말을 실수하게 된다면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께 빨가벗고 온갖 모욕을 당했고 친구들로부터 병신 취급을 당했던 바로 그때처럼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의 이러한 행동의 원천일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그 당시에 자기를 매겼던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또한 여전히 그 경험이 안에 남아있다면 그 복수심 또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처음에는 그 친구들, 그 다음에 주인집 아주머니나 뭐 그런 다른 사람들 점점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 자신에게 모욕을 줬거나 자신을 매겼던 사람들 조금씩 그것이 확장이 되고 늘어나면서 종국에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하여 분노를 쏟아부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수는 중간에 웃어요. 그렇게 영수는 이때 영숙과 영수의 그 데이트 장면에서 자리를 잠시 비우고 요 자막이 나오면서 웃는 모습이 지금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여전히 과거의 그 기억에 복수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자기를 매겼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썼던 그 방법대로 되돌려주면서 또다시 거기서 복수의 쾌감을 얻고 또 매기면서 과거의 그때에 돌아가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회전하고 반복하고 또 되면서 또 다른 복수의 대상을 찾아 헤맬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나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그때의 그 감정대로 매길 수만 있다면 나는 또다시 그 기억에서 승리하는 거고 패배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처음에 주인 아주머니께 빨개벗겨 당했던 그 기억으로부터 더 이상 나는 그 기억으로부터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그 자리에 넣었어라고 하는 마치 고문 기기에 다른 사람을 넣어버린 것처럼 영숙과 정숙, 현숙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영수가 바로 빨개벗고 당했던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진짜 치욕이나 모욕을 당했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수는 현숙이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 그는 현숙을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면서 웃습니다. 얼마나 그는 짜릿할까요? 나를 매겼던 나를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바로 그 사람들을 내가 당했던 그 자리에 밀어넣고 그들이 바로 당했던 바로 그 방식대로 사람들을 좀 보세요. 내가 당했던 바로 그 방식대로 훨씬 더 처절하게 내가 그들에게 엿을 매겼습니다. 이 현숙의 이 꼬라지 보세요. 에이스에 딸린 여자가 주책 없이 이러고 있는 꼴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기분 되게 좋다고만 했지.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십니까? 라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는 맨 처음에 본인이 치욕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으며 본인을 정말 볼품없게 만들었고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하고 또 하면서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이 하고 있는 그 수사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그 혼란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느낌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본다면 영수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들은 그가 맨 처음에 당했던 그 치욕스러운 경험이나 고통들 그 경험에서 그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고 30년 전일 수도 있었던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마음속으로 단 한 자국도 걸어나가지 못한 채 30년, 40년, 어쩌면 50년 그 이상을 여전히 50년 전의 나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는 아직도 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 이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들, 어쩌면 자기 인생 전체를 제물로 삼아서 그때 그 복수를 하고 또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자 다르게 그 기억을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하면서 오고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화면에서 언뜻 보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매달리고 있는 그 십자가처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정신분석적 서사와 또 밀턴 에릭슨 선생님의 서사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말이기도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절규가 저는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그 믿음이 극렬하게 흔들렸는데 영수는과 같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오죽할까요? 어릴 적의 영수가 만약에 제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가 겪었던 그 어릴 적의 치명적인 경험들은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버린과 동시에 그가 다시는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파괴적으로 뒤흔들어버렸던 경험일 겁니다. 여전히 그는 그 경험에 사로잡혀 있고 그 경험을 다룰 수가 없어서 마음 한구석에 밀어넣은 채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다 보니 어느새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향해 흔들리고 회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만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아주 망가져버린 인간을 아주 초라한 한 인간의 전형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어쩌면 과거의 그런 기억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 있음으로써 영수의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으며 또한 영수처럼 저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고 그 어떤 것도 책임지고 싶진 않으나 혜택은 누리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영수와 우리는 상당히 닮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그 표정 또한 영수가 짓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사실은 한때 그랬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죄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영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비록 그의 행동이 상당히 파괴적이고 상당히 보기 불편한 건 맞지만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기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출연자 영수가 아닌 인간 영수와 우리 인간 탐정님들 그리고 정신분석 매니아는 생각보다 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영수가 나는 솔로에 나온 이유는 자기를 멈춰달라고 하는 강렬한 절규로 읽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도 멈출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그 과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환멸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표정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수는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닌 좀 더 자기 자신의 원형에 가까운, 상처를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닌 상처를 해방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영수가 그렇게 망가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는 망가지지 않았던 그 이전에 어린 영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때 그 영수는 세상을 신뢰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였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겠죠. 어떤 경험을 겪기 전에 그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 방송을 듣고 있는 탐정님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도 세상에 때가 묻고 변질이 되고 분노와 욕정과 슬픔과 악의로 가득 차기 이전 순수했던, 세상을 아름답게 보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세상을 치유하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떤 사건을 겪기 전에 그 이전의 영수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영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의 영수는 지금의 영수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아직 너의 마음속에는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아주고 너 자신의 길을 갈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해주지 않을까요? 마치 여러분들 속에 아직 강렬한 순수함과 세상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남아있는 것처럼, 저의 마음속에 그러한 연민이, 사랑이 남아있는 것처럼 영수 또한 아직은 그에게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스스로를 해방하며 더 나은 무언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딘가에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의 화려한 말솜씨에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주도권을 주고 싶다는 방법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그저 말할 뿐이죠. 그것을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제가 이전에 영수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성들에게 주도된다고 보이는 것처럼 영수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성들은 각성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영수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영자나 옥순처럼 떠나기도 하며, 그런 영수가 오히려 이 사건 전체에서 현재 소문으로 들려오고 있는 수많은 형커들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수의 행동 자체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짝을 성공적으로 찾았다는 점에서, 어쩌면 역대 최다의 형커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의 무의식은, 영수 안에 있는 어린 영수는 영수가 정말로 악의 화신으로, 악의로 누군가를 대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멈추는 하나의 기제가, 하나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의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고, 영수의 그 에너지가 지금은 타인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듯한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가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강렬한 해방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어쩌면 영수 또한 아직 인생을 완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그는 아직 인생을 순리하고 있는 길일 수도 있으며,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보고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혹은 그 안에 있는 기억들을 되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모두가, 저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아가고 변화하고 더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게 되고 삶을 사랑하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처럼 영수 또한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영수가 창조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부분들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빛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거나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은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